자원 생산은 어스투에서 매우 중요한 에코심입니다. 그만큼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일지라도 해당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타일에서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원량이 얼마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원량은 자신의 타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피어스, 리치, 마더러트, 스퍼스, 디피션트로 나누어집니다. 코피어스 또는 일치 정도의 생산량이 가능한 타일을 우선적으로 채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원 생산량의 언론으로 표시되는 타일인 경우 현재 타일의 등급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 타일은 T2 등급으로 T1에서 T6에 해당되는 자원들만 생산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타일 주변에 다른 유저의 T1 타일이 있다면 해당 타일을 통하여 D7부터 D9 등급의 자원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타일에서 어떤 자원을 채집할 것인지 선택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타일에서 자원을 채집할지 정하였다면 이에 맞는 프레임 주얼을 타일에 장착하면 됩니다. 타일에 멘타르가 설치되어 있다면 T1 타일에는 12개의 주얼을 장착할 수 있으며 T2 타일에는 3개의 주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원에 맞는 프레임 주얼을 알맞게 장착해야 해당 자원 생산이 가능합니다. 사이드로이드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멘타르 자체에서 소량의 자원 생산이 가능합니다. 타일에 맞는 프레임 주얼 배치가 완료되면 타일에 해당 자원이 밝게 표시됩니다. 자원 생산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원 생산을 하면 이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를 홀로빌딩을 통하여 자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타일에 홀로빌딩이 건설되어 있지 않다면 생산된 자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홀로빌딩이 없어서 저장 실패가 나오는 정보는 리소스 창의 리소스 트랜잭션에서 리드 앤드 페일드 투 스토어 필터를 적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로빌딩이 건설되어 있지 않는 타일은 프로필 메뉴에서 필터를 사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필터 바이 스테터스에서 위드아웃 홀로빌딩을 선택하면 홀로빌딩이 건설되어 있지 않는 타일들만 나타납니다. 홀로빌딩을 만들 타일을 클릭하여 해당 타일 정보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스 홀로빌딩을 통하여 홀로빌딩을 만들면 됩니다. 홀로빌딩의 크기에 따라 자원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0.1달러 정도의 홀로빌딩 크기를 만들 경우 1000KOU의 자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홀로빌딩의 자원이 다 찰 경우 홀로빌딩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크게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렌타르를 통한 자원 생산은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탐사용 사이드로이드를 통한 자원 생산이 필요합니다. 우선 타일에 생산하려는 자원에 맞는 사이드로이드를 마켓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타일에서 리로케이트하여 사이드로이드를 가져와야 합니다. 탐사용 사이드로이드는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 사이드로이드 매너지먼트에서 퓨즈를 통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드로이드는 오일 자원을 생산 가능한 사이드로이드로 블랙 프레임 주얼로 퓨즈해야 합니다. 이때 프레임 주얼의 품질에 따라 기본 자원 생산량과 주얼 슬롯 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D1에서 D6 등급의 자원인 경우 티어3 주얼 기준으로 크랙트 프라임 주얼은 14에서 15% 올려주며 루미너스 프라임 주얼은 19에서 20% 올려줍니다. 탐사용 사이드로이드가 완성되면 사이드로이드 옆에 자원 모양이 새로 생깁니다. 사이드로이드 부스츠를 클릭하여 주얼 창으로 들어오면 맨 아래쪽에 자원 생산을 위한 슬롯이 오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 옐로우, 그린 등과 같은 기본 프레임 주얼은 2개 이상 넣을 경우 디버프가 생겨서 1개 또는 2개만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합성 주얼은 여러 개를 넣어도 디버프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급적 고등급의 자원 생산이 가능한 사이드로이드는 루미너스 프라임 주얼로 퓨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랙트 프라임 주얼로 퓨즈할 경우 보통 1개에서 2개의 슬롯 주얼이 오픈되며 간혹 12개의 슬롯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미너스 프라임 주얼로 퓨즈할 경우 보통 6개에서 9개의 슬롯 주얼이 오픈되며 12개의 슬롯도 자주 열리지만 운이 나쁠 경우 2개에서 3개의 슬롯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탐사용 사이드로이드를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어사인 설정을 해야 사이드로이드가 자원 생산을 시작합니다. 탐사용 사이드로이드를 만들었다면 해당 타일의 클레임 세팅 창으로 들어가 어사인 설정을 해야 사이드로이드가 자원 생산을 시작합니다. 가급적 100%로 맞추어야 해당 타일에서 생산되는 타일에서 최대한의 자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 타일에서 여러 개의 자원을 생산하기보다는 하나의 자원으로 세팅해야 사용되는 사이드로이드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2개의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서 오일 자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다른 자원 비율을 50%로 늘리면 오일 자원 생산량은 반으로 줄고 다른 자원을 생산하기 위하여 탐사용 사이드로이드를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탐사용 사이드로이드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이딩 창에서 수동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자동 충전해주는 테크니션 11이온이 해당 타일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원 생산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지질학자 11이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질학자 11이온은 해당 타일에서 생산되는 자원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줍니다. 지질학자의 레벨이 이른 경우에는 기원 자원인 오일, 석탄, 금 등의 자원만 측정 가능합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측정 가능한 자원 등급이 올라갑니다. 탐사용 사이드로이드가 자원 생산에 성공하면 지질학자는 생산된 자원량만큼의 경험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즉, 많은 자원을 획득하는 타일에 배치된 지질학자는 더 빨리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원의 같은 코피어스 등급이라도 지역에 따라 생산되는 자원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를 이용하여 더 높은 자원이 생산하는 타일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지질학자는 타일에서 생산되는 하루의 자원량을 계산하여 해당 홀로빌딩의 자원 저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계산해 줍니다. 지질학자는 생성하는데 10에테르가 소모되며 유지 비용이 현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자원 생산하는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자원 세팅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에너지 충전 관리와 홀로빌딩 자원 보관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하루라도 일찍 자원을 생산하여 어스트의 이토V1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